네, 지난주부터 또 영상 콘텐츠주가 반짝반짝 좀 떠오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께서 네, 당연히 이 떠오르고 있는 영상 콘텐츠주에 대해서 이번 시간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이게 영상 콘텐츠주가 다시 좀 탄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네.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알아보자. 그리고 이제 관련주 동향의 관심 종목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금요일에 굉장히 강했어요. 영상 콘텐츠주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개요. 우리 특성부터 알아볼게요. 네, 특성은 딱 하나입니다. 히트 치면 그냥 급등. 콘텐츠주가 히트 치면 급등한다. 네. A스토리처럼. 요즘 거의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A 스토리고 네. 못 갖고 계신 분들은 A 스토리고. 예. 그러게요. 네. 최근에 오른 거 보면 이제 깜짝 수직 상승해서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에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지리산이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우영우가 그렇게 재밌다고 네, 보셨나요? 저 못 봤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저희 그 애청자분들도 난리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요. 그 드라마를 한번 안 봤다고 주가는 막 날아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뒤늦게 봐서 사고는 싶은데 네. 주가는 저 오늘도 보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트렌드에 진짜 민감해야 되는데 그 트렌드 쉐터라고 그러죠. 뭐 얼리 어답터기도 하고 뭐 트렌드 셔터기도 그래야지 또 주식도 잘하고 수익도 잘 내는 것 같은데 네. 이미 우리 알았을 때 좀 늦었나요? 아닙니다. 안 아직 늦었어요? 그렇게 늦진 않았습니다. 오. 네, 또 차근차근 찾아보게 되면 A스토리의 버금가는 또 넷플릭스가 또 하반기에 한국 컨텐츠를 쫙 공급하겠죠. 이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면 되겠다. 안쪽에서 한번 뭐 요것저것 또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럼 네. 진짜 이번 시간 콘텐츠주 특히 뭐 코로나도 다시 환자들 늘어난다고 하고 네. 경기도 안 좋다고 하면 진짜 집에서 콘텐츠 소비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는 돈 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업황 지금 현재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콘텐츠주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또 영화 제작사 이런 회사들이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에 가장 큰 특성은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드라마나 영화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네. 뭐 집에 오래 있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죠. 그렇죠. 네. 드라마 봐야지. 그렇죠. 예전에는 영화 보러 영화관 가는 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네. 드라마 봐야지 하면서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해요. 네. 여기서 이러고 있나 보니 조금 큰 화면으로 보자. 태블릿 보기 시작하고 뭐 노트북이나 이런 또 개인 PC로 보다가 안 되겠다. 그냥 TV에 연결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보자.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보통 저희 코로나 때 나왔던 현상이죠. 네. 그래서 태블릿 바꾸고 뭐 PC도 바꾸고 스마트 TV로 바꾸고 스마트까지 해야 돼요? 스마트 TV 그냥 바로 유튜브 볼 수 있는 TV 있잖아요. 아니면 그 HDMI선 연결하면 귀찮으니까.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집에서 무슨 뭐 저도 넷플릭스 많이 보니까. 고반장님이세요? 다 이렇게 뚝딱뚝딱 수리하고 네. 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는 기기 관련된 쪽에 뭐 TV까지 뭐 이런 잘 팔렸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이 OTT라고 하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공급하는 제작사들이 계속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기와 관련돼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오히려 안 좋다. 잘렸다. 그럴수록 네. 소비가 많다. 이제 집에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다. 네. 그러면 콘텐츠 소비. 그렇죠. 또 우울하니까 커튼 다 쳐놓고 집에서 보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경기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뭐 외식 많이 하나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외식하고 집에 가서 또 봅니다. 네, 인기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흥행 산업이란 거. 네. 그러니까 즉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글로벌 아니면 또 한국에서도 인기가 뭐 시청률이 몇 프로대 갔다. 뭐 시청률 사상 최고 저희가 사상 최고 시청률 기록한 드라마가 뭐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징어 게임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OTT다 보니까 그 전에 공식적으로 기록한 게 제가 알기로는 모래시계. 아, 그 옛날. 두루루. 네. 언제적 모래시계인가요? 아,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박물관에서 봤고요. 네.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 한 40%대 시청률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봤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대 되면은 다들 퇴근해서 TV 앞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이종학 선생님은 PD. 예, PD님. SBS. 예, 네. 그분이 또 그래서 회사도 설립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온 어떤 제작과 관련된 쪽으로도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가 57.3%로 최고 시청률이라고 아, 하네요.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잘 못 봐가지고요. 검색했습니다. 네. 그건 어느 드라마예요? 옛날에 진짜 이것도 옛날 드라마인 것 같은데. 주말 드라마 이런 건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완전 레전드 드라마로 나오고 있네요. MBC였나 봐요. 아, 그렇군요. 앵커님 학창 시절에 나왔던 거 저는 태어나기 전에. 예, 저도.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흥행을 하게 되면 시청률과 연관돼서 그러면 그에 따른 파장이 커진다. 그에 따라서 한번 흥행작을 만들어내면 다음에 흥행작 만들어낼 때, 네. 다음에 작품이 나올 때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연관성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이 인플레이션이 강할 때는 그래도 컨텐츠 엔터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이게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뭐 어떤 히트를 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수익성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는 가운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또 제작비도 다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네, 이런 것은 염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들도 앞으로 좀 인플레이션 시대에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경기가 뭐 호황이든 침체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 앞서서도 OTT 얘기를 많이 했는데 OTT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버 더 탑인데 이게 뭐 위기인지 기회인지 최근에 뭐 OTT를 또 이기기 위해서 IPTV 3사에서 투자를 한다 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뭐 경쟁이 치열하죠. 네, 오버 더 탑이면 탑을 넘어서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 게 OTT. 역시 우리 연구원다운 우리 앵커님은 매번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훅 들어가면 훅 나오시. 네. 그래서 아니, 영상은 또 제가 전공 분야이기도 해가지고. 네. 그럼 이제 감독으로 데뷔. 그건 아니고요. 혹시 뭐- 진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배우 필요하시다. 그러면 연락. 예. 그래서 OTT 쪽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OTT가 어떤 큰 폭의 변화가 나왔던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였었죠. 거기서 이어지다 보니까 영화관도 갈 수 없고 외부 활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큰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왔던 대표적인 회사가 넷플릭스죠. 그렇죠. 예, 거의 넷플릭스. 단독적으로 네. 성장하기 원래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서비스는. 근데 그게 부각을 크게 받았던 이게 시점이죠. 코로나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델도 있구나. 보니까 약간 서버 갖추고 가입자만 잘 하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다 보니까 OTT가 이제 그때부터 디즈니 플러스, 뭐 HBO 맥스 이러면서 거의 만 미국에서만 지금 얘기 나온 게 7개, 8개. 네. 나도 한다. 웬만큼 컨텐츠 다루던 제작사들, 유통사들은 다 뛰어들었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아성에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러다가 이제 리오프닝을 딱 맞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감소하게 되죠. 네. 이제 2년 동안 볼 거 많이 봤다. 시리즈 다 봤다. 뭐 옛날 거 프렌즈까지 다 섭렵했다. 이제 밖으로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 1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11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지난 고 2년 동안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죠. 감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예전 2년 전 수준 대비해서는 그냥 거의 고행진 중이고 네. 이제 이게 앞으로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넷플릭스를 바라봤던 여러 가지 부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게다가
인플레이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3,000원 올랐죠? 네. 그 아이디 공유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10월 달부터 그렇습니다. 네. 10월 달부터 아이디 공유를 철저히 차단하고 뭐 그런 그 아이디를 나누는 서비스를 네. 하는 이런 뭐 회사들, 뭐 이런 뭐 작은 모임들 네. 철저하게 법적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눈 감고 그래도 우리가 가입자가 계속 늘어날 때는 이런 거 다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우리 네임 밸류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같이 공유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에 접속하면 내가 끊깁니다. 네. 보다가 끊깁니다. 그 4명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아이들 넘겨주면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또, 야, 너만 봐? 이러면서 또 넘겨주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용인했던 게 짜증나면은 가입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현상까지 이어오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여기 철퇴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넷플릭스 입장으로는 그동안은 약간 그냥, 계속 가입자 늘어나니까 뭐, 라고 봤던 부분들을 이제 약간 투자나 지출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마, 지금 빠르면 기존 계약 부분들은 좀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 아마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까지 보게 되면 내년 한 5월 달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작사들과 다른 이제 계약을 변경하겠죠.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는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네. 여기서 지출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K 컨텐츠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건드려서 그러니까 한국물을 약간 좀 위축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넷플릭스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봤을 때 앞서 유료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70만, 북미 64만. 러시아는 아무래도 좀 뭐 전쟁이나 반미 영향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네. 그런데 중남미가 35만 감소를 했는데 아시아는 10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최후의 보루 아시아. 네, 이쪽은 그리고 또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이쪽은 남겨놔야 되겠죠. 이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는 한국 컨텐츠. 네, 특히 중동 같은 경우도 한때 대장금이 한번 쓸었었죠. 네. 네. 맞아요. 거기다가 또 왜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남아 쪽에서도 대장금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네. 그냥 거기서는 이제 음식과 관련된 사극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잘 먹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조영인가 그 최수종 선배님, 제가 무슨 뭐 배우도 아니고 이게. 배우세요? 네,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수종 씨 나왔을 때 또 강한 눈빛과 그걸 가지고 또 인기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조왕건 뭐 이런 것 시리즈도 중동 쪽에서 많이 인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터키 이런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국 투자 비중은 줄일 수가 없겠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 쪽이 또 K 콘텐츠의 강점이 있는 쪽이죠. 네. 그래서 이쪽은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이 높은데 그럼 한번 잠깐 그림을 볼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역별 가입자 추이를 봤었을 때 지금 표시되고 있는 APEC, 다시다시피 이쪽이 아시아 쪽입니다. 한 2019, 20년도부터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고 EMEA, EMEA라고 하는 거거든요. EMEA, 네, EMEA. 네, 이게 중동 아프리카죠. 이쪽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데 북미 쪽이죠. 라틴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쪽에서 지금 눈길이 가는 거는 특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빨간색, 즉 아시아 쪽만 성장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봤을 때도 아시아 쪽에 대한 가치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 계속 성장하고 순증으로 나오는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해야겠다는 입장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금 과거에는 솔직히 뭐 1%도 안 됐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 그때 넷플릭스가 이때 같은 경우 뭐야? 라고 물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 투자 금액도 점진적으로 크기 시작하죠. 보통 보면은 한 올해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가 20조 원을 넘게 투자합니다. 컨텐츠에. 대단하죠. 네. 근데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은 4%. 그러면은 10조도 안 돼. 그러니까 20조의 4%니까
1조도 안 되네요. 네, 여기서 돼 있는데 근데 그만큼 투자를 해도 가성비라고 그러죠. 한 요 정도 투자했는데도 훨씬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많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음 그림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한 금액들이 나오는데 2019년도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것보다 매출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네요. 3년 만에 확 커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투자 금액을 또 똑같이 작년에도 5조 5천억 정도 했는데 매출은 훨씬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한국 매출에 대해서 한때는 2020년도 3천억대에서 지금 5,500억, 8천억 이런 식으로 증액이 가파르게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이 성과가 당연히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현상이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이제 한국 투자 비중까지, 투자 금액 추이까지, 투자 손익 추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넷플릭스 쪽에서도 K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네.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가성비도 좋지만 일단 인기가 좋으니까 가성비가 좋겠죠. 그렇죠. 예, 한국 콘텐츠가 왜 인기가 있을까요? 재밌으니까. 교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밌어요. 저 네.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잔인하지 않나요, 좀? 그래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네. 그 여러 가지 메시지가 괜찮더라고요. 그럼 오징어 게임에서 메시지가 뭡니까? 딱 한마디로만 정리해 주십시오. 생존? 사는 건 생존이다. 이렇게 힘들다. 아니 뭐 되게 약간 풍자 해악도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그 재미 요소도 유머도 있었고 네.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폭력적이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던지는 이미지가 우리가 다 오징어 게임처럼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극단적인 설정. 제가 더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특수한, 좀 생소한 어떤 장르라고 하더라도 다 맞게 요모조모 끌어내는 또 이야기꾼의 재주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요즘에 보면 수상 많이 했습니다. 깐느의 송강호. 헤어질 결심이랑 그렇죠. 브로커. 어우, 야, 역시 영화 박사시네요. 영상학 전공하셨다고 하더니, 네. 그리고 또 드디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타신 분이 계시죠? 네네. 네, 그 누구시죠? 갑자기 검색해봐야겠다. 이건 제가 조여정, 조여정? 조여정 씨는 아니고 그건 그 어르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윤여정. 여정만 생각나고 왜 윤여정 배우님. 예, 약간 좀 편견이 있으면 그렇게 아카데미 되더라고요. 여우조연상 후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을 받는다는 얘기도 그만큼 컨텐츠와 함께 잘 믹스된 한국의 위상을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쪽에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뉴욕 거래소에 K-팝이라고 하는 ETF가 상장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대단하다. 티커가 KPOP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되면서 이제 보통 이제 ETF가 설정되면 우리 그쪽에 ETF 살래 하면서 이제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지분만큼 그대로 또 주식을 사게 되겠죠. 뭐 하이브 이런 거 오르려나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걸로 설정되어 있는 게 한 자금 들어오게 되면 한 10%는 하이브 사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올라오나요? 그런가 보네요. 그렇게 그러면 미리 이렇게 빼놓고 거기다 이제 설정되면서 조금씩 살려고 하는 이런 큰 그림? 빅픽처. 네. 이런 그런가요? 것도 네. 보여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한국의 기획사들, 연예 기획사들 쭉 들어오고 거기다 나머지는 또 이런 컨텐츠 쪽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도 같이 영화가 들어오겠죠. 네. 연관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 앞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뉴스나 기사화 될 때마다 또 아마 주가가 강할 겁니다. 강하게 되면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또 공매도 많이 했던 거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또 배가가 되겠죠.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윤여정 배우의 미나리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쵸. 여우 조연상 이제 후보에 올랐었죠. 네. K-팝 ETF가 뉴욕에서 이제 상장이 되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뜨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어가네요. 네. 네. 엔터주도 최근에 좀 탄력받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콘텐츠, 네, 또 영어 콘텐츠도 있고, 네. 제작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제작사의 수익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영어권 콘텐츠가 한 1,0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제작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국 콘텐츠 제작에는 한 20%에서 30%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낮죠. 이게 뭐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할 때도 쭉 보게 되면은 그래도 북미 쪽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영화 보면서 뭐 자막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들으면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 그래서 더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사와 그 이 주인공이 감정이입을 그대로 또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뭐야 그러는데 거기 자막 그 더빙한 거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죠. 흡인력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북미권 콘텐츠 쪽이 오히려 영어권들이 더 높다라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20-30%만 투입했는데 거의 그 정도 이상으로 성과를 낸다. 넷플릭스 입장으로는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투자를 계속 할 것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이 넷플릭스가 이제 가입자 수가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좀 해야겠다. 네. 라는 입장 쪽에서 아마 이제 새로운 계약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국내 주요 공급자들, 대표적으로 CJ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만기가 되는 게 내년 5월 달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달로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좀 다른 그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같은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아마 이제 계속 계약이 돼 있고 거기다가 받는 이제 제작비를 그 어떤 비율적으로 받는 비율적으로 내서 거기다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그러니까 제작비가 들어갔고 거기다 어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2023년 5월까지는 거의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때를 이유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그래서 지금은 리쿱률이라고 합니다. 리쿱. 리쿱. 그러니까, 리쿱율.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떠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작비가 비율대로 계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이게 지금 총 제작하려고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니네들은 한국 콘텐츠는 보통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제작비 20% 정도 이렇게 해서 딱 그걸 맞춰서 주는 측면이었는데 이제는 정액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쪽은 아예 우리 그냥 이번 계약하는데 한 편 만들 때 편당 뭐 한 10억, 뭐 20억 이런 식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리컵률에도 못 맞출 정도로 딱 타이트하게 준다. 제작 안 하겠죠. 대충 하겠죠. 그렇죠. 질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아마 이 정액제도 생각보다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서 리컵률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또 호재 악재는 아니다라는 쪽도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나오는 내년의 조건들 한번 쭉 물론 비밀 계약이다 보니까 나오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이런 네.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 볼까요? 네, 네. 말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의 수직 구조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드라마 공급자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지상파 3개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다수의 드라마 공급자가 공급하다 보니까 방송사가 갑이었죠. 네. 니네 이번에 시청률 안 나왔어. 니네 한 1년 동안 쉬어. 그러면 망했습니다. 거의 뭐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거기다가 다른 걸로 뭘 먹고 1년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한 40개 제작사를 앞에 두고 줄 세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제작도 상대적으로 야 우리 많이 못 주겠어. 이거 갖고 재밌게 좋은 드라마 만들어봐. 그리고 거의 뭐 요만큼 돈 주고 그걸로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제작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또
제작 여건상 스태프들도 얼마나 많이 고생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2010년대 중반 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OTT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이때부터 중국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열렬히 아마 그때 일본도 같이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일본에서 히트하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중국 쪽까지도 확대되는 경향들이 나왔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중국 쪽도 같이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에 2017년도부터 드디어 넷플릭스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이 무슨 변화가 나냐면 사드 배치 관련돼서 중국 쪽을 딱 또 못 나가게 되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마침 넷플릭스가 커가고 있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사들은 그래 여기가 살 길이야 그러면서 일로 쭉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거에 중국으로 들어갔던 게 넷플릭스로 대체하는 효과가 나왔다. 요게 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사들은 한국 방송사 쪽으로 들어가는데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사드 배치 좀 풀리고 하면서 중국 쪽으로도 들어갔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커졌던 건 이제 글로벌 OTT 쪽이죠.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같은 어떤 드라마를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리쿰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작하고 나와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까지 생각한다. 과거에 해봐야 40% 정도가 한계였는데 이제는 그 이상은 10%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요. 네. 아무리 흥행 못해도 10%는 내가 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죠. 거기다가 70%까지. 그러니까 즉 이거 성공해서 게다가 중국도 잘 팔고 글로벌 쪽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한번 잘 찍으면 한 70%까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 구조 변화까지 표로 2014년 이전부터 지금 최근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알아볼 내용은요.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분들도 엔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향후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이걸 또 알아야지 관련주도 있으니까 네. 알아보겠습니다. 저 요거 광고 많이 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블랙의 신부. 광고를 요즘 엄청 많이 하는데 조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찾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작사가 누가 대주주고 뭐 진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 찾아보는데 네, 잘 안 나오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단독 제작사인 경우도 많고. 상장사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한국의 컨텐츠 제작사들이 이렇게 경쟁력이 많구나. 높아졌구나. 많고 경쟁력이 높구나. 그렇죠. 이 정도까지 바로 넷플릭스와 계약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블랙의 신부 이제 개봉 날짜는 순서는 아닙니다. 네. 근데 드라마로 김희선 씨 나오죠. 네. 블랙의 신부니까 검은색 입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작사가 이미지 나인 컴즈라고 위지윅 스튜디오 자회사라고 합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네, 위지윅 스튜디오예요. 자회사. 이미지는 또 이미지나인. 그렇게 위지윅 스튜디오. 네. 그러면 또 위지윅 스튜디오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네. 라는 쪽에서 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중년 쪽에서 많이 보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 것이다. 아니죠. 결혼 정년기 분들 등등 여자분들 아니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또 그 인기 여부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하정우, 황정민 또 좀 거친 윤정빈 감독일 겁니다. 워낙 또 이제 거친 것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JTBC 스튜디오다 보니까 컨텐츠리 중앙 또 연결이 되겠죠. 히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도 선곡은 두 남성 배우들인데. 그렇죠. 이 두 명의 조합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잘하면 뭐 모르겠어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대표 배우다 보니까 근데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모범가족이라고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게 정우, 박희순 배우들 나오는데 이쪽은 또 느낌이 살짝 다르네요. 네, 조금 특이한 게 셀트리온 아시죠? 네. 셀트리온 그룹이 엔터사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닥터 로이언가? 혹시 이번에 이번 달 말인가요? 또 이제 개봉이 아니라 국내 방송사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셀트리온 엔터가 하더라고요. 닥터 로이어 있네요. 네. 잘 알죠?
한 시간 동안 공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MBC 드라마로 나오는데. MBC 드라마에 네. 그 주인공이 누구시죠, 그분이? 여기에 누구지? 네. 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제가 등장 인물을 봐야겠네요. 네, 사람 소지섭, 맞다. 소지섭. 신성록, 예. 네네 임수양, 뭐 이경영 배우는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진행시켜. 네. 그것도 이제 셀티리온 엔터가 이거를 배급을 네. 하는 이건 거다. 제작합니다. 제작을 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셀트리온에 영향을 줄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히트를 많이 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영향은 또 시장이 찾아서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택배 기사라고 해서 드라마인데 이것도 김우빈, 송승헌 나오는데 프로젝트 318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이제 드라마로 지금 그나마 대작이라고 생각되는 드라마가 대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카터라고 하는 영화가 이정재, 주원. 근데 이게 제작사가 앞에 있다라는 제작사랍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또 찾다 포기. 네, 그리고 서울 대작전이라고 1988년도 분위기를 내면서 나오는 이 영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8월 달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유아인 고경표. 또 제작사는 엔드마크 스튜디오. 잘 모르겠고요. 네. 또 길복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전도연 설경구. 또 잠깐 복수극인가 그러면서 또 유튜브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씨앗 필름은 유명하죠.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는. 제작은 유명한데 연관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킬러, 청부살인 이런 얘기네요, 역시나. 네. 설경구 씨는 이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민수 예. 대표님이 이제 배우의 길로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곧 나오는 것부터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들 여러분 또 이렇게 미리 아시면 좋으니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관련주는 뭐가 있을지 또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주 이 콘텐츠 OTT 관련해서 어떤 동향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OTT로 나가는 회사들 넷플릭스를 기점으로는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제작 편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대표주자 스튜디오 드래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저점 찍고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합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예상 실적이 800억대 그리고 작년보다 한 300억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항상 아쉬운 거는 올해 실적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PR 기준은 33배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퍼인 관점으로 아마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는 있어 보이지 않나. 한쪽에서 또 히트작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SBS 이것도 저희가 스브스 네. 네, 이것도 보통 얘기하기로는 무슨 방송국 아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방송국 개념보다 직접 스튜디오를 갖고 SBS 스튜디오로 좀 이제 확장되는 경향들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방송사니까 광고 사업을 한다라는 것보다 아직까지 분할 안 된 이 관련된 제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떤 그 영향들이 좀 특히 바로 납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방송사에.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도 있는데 아쉬운 거는 실적이 좀 올해는 좋은데 또 정체가 되는 느낌이 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성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변화를 싸긴 쌉니다. 아마 지금 컨텐츠 쪽에서는 가장 싼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PR 기준은 5배도 안 됩니다. 이럴 정도로 저평가지만 확인할 게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컨텐트리 중앙 이게 JTBC 관련 그렇죠. 이쪽도 영화가 메가박스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관 관련된 것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부진했다가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내년에 한 600억대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갔냐면은 일단 자본금 확충했고 그 중에서 스튜디오를 한 6개인가 7개를 쫙 하고 또 라인업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이게 제작 스튜디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알려면은 다 까먹었거든요. 보니까 스튜디오 룰루랄라 이게 그거 아시죠? 그 워크맨? 아, 네.
그 장성규. 장성규 선배님, 또 네. 맨날 선배. 네. 이쪽에 가자고 하면서. 네, 김민수 후배님.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능 이런 거 좋아하죠. 예, 그래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이때 보니까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은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영화관 정상화가 좀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부진했던 걸 좀 탈피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아직까지 올해는 실적의 기대감이 낮고 지금 주가 수준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배 좀 비싸죠.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내년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대망의 에이스토리. 네. 최근에 60% 넘게 급등했는데 근데 저기 위에 몰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많이 왔네요. 네. 많이 왔죠. 네. 단기간에. 이게 어딥니까? 네. 네. 그래도 지금 빠르게 돌아왔고 특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나냐면 이때였죠. 이때 2020년도 초반에 강하게 올라왔을 때 이때가 뭘까요? 킹덤. 킹덤 그 1, 2까지. 그래서 그때 2에 넘어가면서 전지현 선배님 아닙니다. 예, 전지현 씨 나오고 약간 좀 분위기가 뉘앙스가 이상하게 됐다가 네. 지리산에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그때 많이 안 네. 좋았죠. 그래도 올해 2022년도 작년 실적 좋고 올해도 좋을 것이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빠르게 올라가긴 하는데 이번도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거 같습니다. 작년에 보게 되면은 매출이 580억대 그리고 또 순이익이 170억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강한 턴어라운드죠. 요 기조가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드라마 제작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70억대 나오는데 이 회사 시총을 보게 되면 지금 2,600억 좀 있으면 3,000억대 되겠죠. 뭐 그렇게 많이 안 비싸네요. 그 지금 올라오는 속도나 주가에 비해서는 만약에 실적이 뭐 거의 적잖아. 뭐 몇십억대 나갔다 그러면 이거 좀 과했다고 싶은데 됩니다. 이 정도 체력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대랑 보게 되면은 한 32,000원대 여기가 좀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얼마 안 때문에 남았네요. 오늘도 찍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직전 고점대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살짝 쉬지 않을까. 네. 근데 쉴 때 또 이게 이변우죠. 이상한 변호사 이영우인가요? 네. 네. 우영우.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변우. 네. 줄여서 예. MZ 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다줄. 별걸 다줄.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드라마가 수목 드라마죠. 그렇대요. 네. 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아까 애청자분들이 엄청 재밌다고 수목이고 지금 4회, 5회 됐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럼 월화다 보니까 네. 월요일은 뭐 오늘 또 시장이 그렇다고 쳐도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내일 나올 텐데 하고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좀 꺾이면은 살짝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네.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사고 싶어서 에잇 스토리. 네, 예, 꺾이길 기다리시나요? 꺾기를 그러니까 계속 가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단계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의 필이 나오는데 얼만큼 또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릴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로 보게 되면 아직 그게 완전히 비싼 종목은 아니다. 한쪽에서 일단 눈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EW 뉴도 최근에 뭐 A스토리만큼은 아니지만 네. 계속해서 지금 6거래일 정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또 뉴 잘 아시는 종목이시잖아요. 잘이라기보다 좀 잘했으면 네. 하는 입장 쪽에서 이 회사도 보면은 올해 지금 분기 실적 보게 되면 1분기에서도 좀 저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망감이 컸죠. 근데 아마 올해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내년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는 진짜 극장 가면은 자주 보는 종목 그 기업이잖아요. 띵띵띵 그러면서 네. NEW 이거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튜디오 뉴와 관련된 또 음악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배급까지 다 쭉 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력은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뒤늦게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히트작이 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대 못 미치는 한 7,800원대 부분이 저항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안착을 해야
역배열에서 딱 변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거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7,800원 안착 여부 네. 이유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지금 7,300원대니까 멀지 않았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7,800원 네, 안착하는지 돌파하든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 동향까지 체크해 봤고 그래서 산업 분석부터 다 해보고 현재 추세도 수익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 우리가 관심 두고 좀 사볼 만한 종목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 앞서서 얘기했던 관련주 동향에 나왔던 종목이 아닌 전혀 다른 종목이에요. 하지만 콘텐츠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 삼화 네트웍스고요. 네. 네, 매력 있겠죠? 있으니까 가져왔죠. 네, 이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드라마 하게 되면은 100편 이상 만들 정도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죠. 드라마 잘 만드는 회사 네. 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실적만 보게 되면 지금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올해 그에 걸맞는 모습들을 영업이익 2배, 또 순이익도 거의 그 정도까지 보여줄 거로 보여지면서 제작 편수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바뀐다라는 쪽의 변화가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축을 한때는 이게 주봉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 때문에 2,700원대 있던 게 주가가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지금 12월 달 한 달도 넘었네요. 한 4월 달 3개월 만에 2배 갔습니다. 가다가 지금 이번 주가의 충격으로 다시 내려왔었죠. 네. 그러면 이게 기업의 실적이 바뀌겠느냐? 안 바뀌죠. 여전히 똑같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압력 있고 그래서 실적이 크게 바뀔까요? 별로 안 바뀝니다. 근데 주가만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 컨텐츠 입장 쪽으로는 꾸준히 돌아갈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아마 지금 서서히 회복이 들어가는데 시장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냥 꿀럭꿀럭거리네요. 네, 그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3,100원대, 3,000원대 정도까지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 쭉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특히 실적이 가장 기반이 되게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저는 생소하네요. 코퍼스 코리아? 네, 야쿠르트 아닙니다. 네. 코퍼스 아니고 네. 코퍼스 코리아. 이 회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요즘에 한류나 관련돼서 가장 또 적극적으로 소화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관련된 컨텐츠를 약간 커스터마이징이니까 좀 변형해서 일본 쪽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일본에 대한 인기 요즘에 일본의 MZ 세대들은 한국 오고 싶어서 거의 열광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와 관련된 지금 일본에 공급하는 스타일로는 충분히 성과는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부터 이제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대가 넘었어요. 네. 오. 예, 2배가 났죠. 올해도 한 120억, 한 20%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영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회사도 아니고 게다가 이 정도 숫자라고 하게 되면 PL 10배입니다. 유통사가 어떤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PL 10배면 좀 싸지 않을까요? 좀 작긴 해도 지금 네. 시총이 지금 시총 842억 네, 원.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강점 보일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낙폭이 컸던 것만큼 서서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2,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중기저항까지는 가야 네.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작지만 강한 유통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생소한 종목도 찾아와 주시니까 좋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콘텐츠 중에 삼화 네트웍스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김윤수 대표님도 그렇고 녹화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내용을 열심히 잘 찾아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 중에서 특히 늘 또 이렇게 프레시한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이랑 또 관련주 동향 이거 체크하시는데 막 2시간? 3시간? 아, 1시간 한 시간? 그렇게 다 보면 이렇게 쭉 그냥 예. 그래도 이게 진짜 검색해서 이거 진짜 취합해서 이렇게 자료랑 그림까지 다 이렇게 오시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렇게 정말 쪽집게
쪽집게 과외 받듯이 콘텐츠 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콘텐츠 주가 앞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제 좀 수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콘텐츠 주 여러 번 또 보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윤수 대표님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섹터 준비해 주시리라. 네, 믿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